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퇴근 후 딴짓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11회 시험 대비용으로 이 책에서 현재 10회 기출 문제가 빠져 있거든요. 이 내용만으로도 합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10회 기출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10회 기출 관련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코드도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와 코드는 제가 캐글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캐글 링크를 통해서 먼저 접속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좀 내려보시면은 여기 뷰 모어가 있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실까봐 조금 확대를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해서 뷰 모어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텍스트가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연습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가장 위쪽에다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10회 기출 문제가 있고 작업형 1, 2, 3이 있는데요. 작업형 3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저는 에디트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copy and edit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야지만이 수정이 가능해요. 지금은 보기 모드입니다. 여러분들 볼 수만 있고 수정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Copy and Edit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 노트북이 이렇게 콜앱처럼 열리게 됩니다.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콜앱과 동일합니다. 이 실행 버튼이 있고 전체 실행 버튼도 있는데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지금 실행한 결과가 쭉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도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작동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혹시나 캐글에서 다른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 하단에 이거 너무 작게 만들어 놨던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인풋 있죠. 여기서 데이터 셋에서 제가 올려놓은 데이터 셋에서 다른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올리고 싶다면 여기 업로드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지금부터 강의를 작업형 1, 2, 3을 들으면서 보기만 하지 마시고요. 꼭 반드시 타이핑을 따라서 쳐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는 반드시 이 코드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형 1 유형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된 데이터는 학생들이 각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 여부를 기록한 자료라고 합니다. 각 문제는 대주제와 소주제로 분류되어 있고요. 아래의 수행 순서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한 뒤에 구한 값을 제출 형식에 맞춰 답안 페이지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 형식을 보면은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소수 셋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제공된 데이터는 대주제, 소주제, 학생 아이디, 정답 여부, 정답이면 1, 오답이면 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행 순서는 소주제별로 정답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주제들의 정답률 중 세 번째로 높은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다면은 이 헤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주제가 있고 소주제가 있고 학생 아이디가 있고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 맞췄으면 1, 틀렸으면 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제가 문제 푸는 이 두 가지 형태는 미리 주석으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답률을 계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답률 중에서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로 높은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소주제별 정답률은요. 10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7개를 맞췄어요. 그러면 0.7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수식으로 구할 필요 없고요. 지금 맞췄으면 1이고 틀렸으면 0이기 때문에 그냥 평균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in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소주제별 또는 어떤 그룹별이라고 나온다고 한다면은 함수를 쓰실 때 df.group by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by를 쓰고요. 이것은
함수기 때문에 소괄호를 쓰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룹을 할 거냐, 소주제를 기준으로 그룹을 할 겁니다. 이때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통해 가지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위쪽에 변수명이 뭐였죠? 예, 서브 토픽이었네요. 복사를 해서 컬럼명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주제별, 그룹별, 정답율, 정답은 어디 있나요? 예, is collect라는 변수네요. 자, 그러면 이 컬럼명은 대괄호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할 때는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를 쓰고요. 저는 큰 따옴표 쓸게요. 여기다가 정답율 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평균으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으로 소괄호 함수기 때문에 묶어서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실행하니까 오타가 났네요. 그룹 바이 GROUP인데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 보면은 지금 서브 토픽, 소주제별로 제가 확대를 많이 해놔서 클릭을 하면은 화면이 조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클릭 최대한 안 하도록 할게요. 축소를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축소를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 안 보일까봐 제가 최대한 확대를 하다 보니까 화면이 갑자기 튈 수도 있다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나온 거 보면은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대충 확인하면은 순서대로 정렬이 안 돼 있네요. 눈으로 여기서는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물론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정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업, 정렬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정렬하기 위해서 이 결과를 변수에다 넣도록 할게요. 임의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ACC라는 이름을 짓고요. 이 변수 안에다가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ACC 여기서 정렬이 필요해요. 정렬할 때는 여러분 sort values를 끝에 s가 붙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고 sort values는 함수기 때문에 소괄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쭉 된 걸 볼 수가 있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몇 번째가 큰 건지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때는 이 sort values 함수 안에다가 파라미터를 하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ascending이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이 값을 pulse라고, 앞에 f는 대문자입니다. pulse를 작성을 해주시면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시험 환경에서도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쓰고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이 결과가 같아요. 시험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중간에 알람이 안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같은 순위로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후부터는 명확하게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를 같은 순위로 계산할지 안 할지 명확하게 나올 거니까 그거는 문제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지금 같은 값은 같은 순위로 본다라는 알람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때는 1순위, 2순위, 3순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0.67 반올림 하게 되면 4가 되겠네요. 중복을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완벽하게 같으면은 제거를 하는 함수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다가 점, drop, duplica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duplicate 끝에 s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소괄호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을 때는 두 번째 값을 삭제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같았기 때문에 두 번째 값이 사라졌고요. 그러면은 지금 세 번째 행에 있는 값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구하는 반올림까지 해서 정답을 구하는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쳤고요. 라운드 반올림 해야 되는데 결과를 변수로 받아와야 되겠네요. 리절트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운드 리절트 적고 3 적게 되면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눈으로 보고 적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가 정답만 출력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서 .iroc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iroc 적고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죠. 0, 1, 2이기 때문에 2를 적게 되면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굳이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리절트까지만 적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결과를 얻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방법 1이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요. 그룹 바이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소주제별로 묶는 것은 동일하고요. 우리가 정렬을 했습니다. sort values를 통해서 정렬했는데 sort values 정렬 말고 상위 4개만, 상위 5개만, 상위 10개만, 상위 n개만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and largest 통해 가지고 몇 개만 여기다 개수를 적게 되면 되거든요. 10개 적게 되면은 10개만 추출을 해줍니다. 지금 값 자체가 10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5개로 수정해 볼게요.
5 적게 되면은 상위 5개만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는 지금 중복 빼고 나면 상위 4개만 있으면 될 것 같네요. 4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복 제거는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돼요. 중복 제거 없이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고 정답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실행하고요. 중복 제거되었고, 일단 그래도 저는 반올림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함수 안에다가 반올림 라운드 적고, 여기 제가 일단 가로 닫고요. 변수명을 안 적었네요.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받고 result 적고 콤마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674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형 이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된 데이터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카페 메뉴 판매 이력이라고 합니다. 판매 데이터라고 하네요. 소문항을 각각 구한 다음 제출 형식에 맞춰 답안 페이지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제출 형식은 정수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업형 1에 2번 문제가요. 문제가 2개입니다. 문항이 각각 적혀 있고 정답도 각각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업형 1이 이제는 소문항으로도 쪼개지기도 하네요. 작업형 1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각각 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맞췄을 때는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은 틀렸을 때는 10점 전체를 빵점 처리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소문항으로 나뉜다고 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약간 쉬운 문제고 약간 어려운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점수를 좀 획득할 수 있는 수험자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 월, 별 총 매출액을 계산하여 큰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두 번째로 큰 매출액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연, 월, 별 총 매출액이 네 번째로 큰 연월을 찾고 해당 연월의 데이터에서 카테고리별 매출 합계를 계산하고 그중 최대값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문항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데이터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불러오는 코드는 작성되어 있고 제가 샘플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를 통해서 샘플을 확인하면은 지금 오더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아이템,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러온 데이터가요. df.info를 통해 확인을 해보면은 이 오더 데이트가 오브젝트입니다. 이것은 데이터 타임 형태로 변경을 해줘야지 우리가 작업이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더 데이터를 연월로 변경을 해볼 건데요. pd. 이거는 판다스입니다. 판다스 pd.to date time 소괄호 함수기 때문에 열어주시고요. 이 괄호 안에다가 어떤 컬럼을 변경할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df 대괄호 열고 여기 컬럼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오더 데이트가 있거든요. 오더 데이트를 복사해서 컬럼명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타임 형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숫자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뒤에 숫자 무시해도 되고요. 변경된 결과를 저는 그냥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더 데이트 컬럼에다가 바로 덮어 쓰도록 할게요. pd.to date time 통해 가지고 변경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연, 월 단위, 그러니까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4월이 있고 2025년에도 4월이 있잖아요. 이게 같은 4월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월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월별로 좀 그룹핑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데이터 타임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컬럼 선택한 것을 제가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할게요. data time dt 약자고요. 여기에 to period 적고 여기 대문자 m 적어주시면 되는데 큰 따옴표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연과 월이 묶인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뭐 덮어 써도 되는데 저는 새로운 컬럼에다가 저장을 해 보도록 할게요.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뭐 덮어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year와 그리고 month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제가 어떻게 지금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는지 샘플을 한번 출력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오더 데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 오브젝트였는데 데이트 타임 형태로 변경을 시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to period를 통해서 우리는 년과 월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 처리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년, 월 단위로 그룹하여 각 월의 총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요거 이제는 너무 쉽죠. 그룹 바이와 썸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df.group 바이 적고 함수이기 때문에 소괄호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묶나요? 우리는 이어와 먼스 단위로 문제에서 주석에서 요 변수명은 제가 안 적는 게 맞겠네요. 여러분들 변수명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 매출액은 프라이스네요. 이것도 큰 따옴표로 묶도록 할게요. 그럼 프라이스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됩니다. sum. 그러니까 연,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핑을 해서 요 프라이스를 sum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한 결과를 보면요. 연, 월 단위로 해서 매출액의 합계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두 번째로 큰 매출액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구하는 거 여기서 소팅 없이 그냥 nlargest를 써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monthly 제 변수명이 길다면은 여러분들은 짧게 작성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monthly sales라고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변수명을 복사를 해서 .nlargest 적고 여기서 두 개만 추출해야 되고 일단 세 개 추출해 볼게요. 제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서 묻는 거는 두 번째. 이 부분이니까요. 3, 2, 8, 7, 4, 1이 정답이 됩니다. 소문제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 월별로 총 매출액 중 상위 4개만 먼저 추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거를 찾아야 되니까요. monthly sales 변수 안에 제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nlargest 첫 번째 소문제를 풀 때와 우리가 같은 함수를 써서 이렇게 4개를 추출을 한번 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2024년 10월이네요. 2024년 10월. 요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제가 이 값을 여러분들 직접 적으셔도 되는데 이 값만 가져오는 방법도 일단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져오는 방법은 이쪽으로 좀 마우스를 올려서 가져오는 방법은 제가 변수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탑4라고 적을게요. 변수명이 탑4인 겁니다. 탑4 인덱스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3입니다. 제가 3을 적게 되면은 지금 2024 그리고 이렇게 짝대기 끄이고 10 적힌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결과를 타겟 YM 연도와 월이라고 제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 적고요. 변수에다 저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주석은 변수명은 지우겠습니다. 네 번째로 큰 연월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콘드에다가 우리가 조건은 어떤 건가요? df 어떤 컬럼이죠? 컬럼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출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df.head를 출력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연도월 소문제 1번을 풀 때 우리가 전처리를 시켜놨잖아요. 자, 이 컬럼에서 같은 값 타겟 그리고 ym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서 결과를 볼 수도 있고 또는 눈으로 푸는 방법도 둘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코드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적고 그리고 난 다음에 df 콘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024년 10월 데이터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는 제가 이 변수명 잠깐 지울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인덱스 3 이렇게 구하는 거 너무 번거롭다. 난 눈으로 2024년 10월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2024 짝대기 10 이거 묶어주셔야 됩니다.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이렇게 해서 실행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하드코딩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방식보다는 이 변수명을 붙여서 결과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찾았어요. 추출했습니다. 여기서 카테고리별 매출 합계 중 최대값 1번 문제와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데이터를 구했기 때문에 이 구한 데이터를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시켜야 되겠네요. 타겟 데이터 변수명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시켰고 타겟 데이터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룹 바이를 통해서 카테고리별로 금액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점 그룹 바이 소괄호죠. 소괄호 줬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더할 거나요? 큰 따옴표 묶어주고 프라이스 적고 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썸으로 더할 거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났나요? 타겟 오타가 났나요? 오타가 났네요. 데이터 적고 데이트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데이터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지금 카테고리별 금액이 더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봐서도 사실 세 번째 결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최대값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너무 많이 나와서 찾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max를 써주시면 돼요. 이 결과를 또 어떤 변수에다가 담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계속 번거롭긴 한데 카테에다가 담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테.max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행시켜 보면은 결과가 104660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프린트로 감싸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소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드로 풀려고 하면 조금 복잡해 보여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2024년 10월을 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여기서 바로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룹 바이 하면은 이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룹 바이랑 요 n 라지스트 또는 뭐 소트 밸류즈만 잘 쓰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작업형 1의 문제 3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된 데이터는 문자 메시지 내용과 스팸 여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수행 순서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한 뒤에 구한 값을 제출 형식에 맞춰 답안지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제공된 데이터는 라벨, 스팸인지 햄인지, 스팸인지 정상인지의 데이터와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수행 순서는 각 메시지의 단어 개수를 띄어쓰기 공백 기준으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스팸 메시지의 평균 단어 개수와 정상 메시지의 단어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두 평균의 차이의 절대값을 구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지 수만 구하게 되면은 이 문제는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소수 셋째 자리까지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데이터를 불러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df. 헤드를 통해서 데이터 샘플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라벨이 있고 텍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글자들이 막 적혀 있는데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우리는 수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각 메시지의 단어를 셀 때 단어를 우선적으로 다 분리시켜 가지고 어떤 컬럼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카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df 대괄호에다가 큰 따옴표 적고 텍스트 이렇게 텍스트 컬럼에 있는 데이터만 불러왔고요. 여기서 str 문자 열이기 때문에 str입니다.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텍스트를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타를 냈네요. 텍스트 실행시키면은 지금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분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혹시나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분리를 한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띄어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띄어쓰기 적는 것과 동일합니다.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 주시고요. 이렇게 실행한 결과와 동일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 이거는 기본적인 설정의 띄어쓰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하고 이 결과를 제가 df 새로운 컬럼을 하나 만들게요. 단어라고 한글로 적어보겠습니다. 단어라고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단어 수를 세어 볼 건데요. 우리가 df 위에 거를 복사해 올게요. 한영이 섞여 있어서 복사해서 .str 문자 열이기 때문에 str 붙여 주셔야 됩니다. .len 함수를 통해서 카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 6, 6, 1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여기다가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띄어쓰기 이렇게 넣는다 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10, 6, 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여기다가 적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골뱅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메일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받았을 때 골뱅이를 기준으로 뒤에 거는 도메인이고 앞에 거는 아이디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알려드리기만 할게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결과를 저는 새로운 컬럼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단어 수라고 컬럼명을
고요. 그리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샘플을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면은 단어가 쪼개진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단어 수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이 결과가 단어 수가 정확한지 아닌지 그래도 눈으로 한번 체크하는 것을 저는 시험 환경에서 추천해요. 왜냐하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작업을 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프린트 함수를 쓰고요. 그리고 이 함수 안에다가 우리가 df 대괄호 열고 여기에 텍스트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첫 번째 게 너무 단어 수가 길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거 출력하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0, 1, 두 번째 건 1이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점도 한 단어로 볼 수가 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코드를 제가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단어 그리고 단어 수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이 있고요. 이 문장이 띄어쓰기 기준으로 지금 쪼개졌고 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스팸과 정상 메시지의 평균 단어 수를 각각 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룹 바이를 쓰면 그냥 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로 up 바이 적고 여기다가 라벨을 기준으로 소그룹을 묶을 건데 그럼 두 개 그룹이 만들어지겠죠. 단어 수 점 평균이니까 민으로 구하면 되겠네요. 자,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햄의 단어 수의 평균은 10.07이고요. 스팸의 단어 수는 10.02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평균의 차이를 이제 절대값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요거 그냥 숫자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빼기 적고 그리고 위에 체크한 거는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0.0471 나오네요. 그러면 소수 Z자리까지니까 0.047까지 작성을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시면 일단 결과가 나왔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끝까지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으니 이것을 변수에다가 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스팸과 그리고 햄의 결과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햄, 스팸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 에러C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스팸 실행을 시켜보면은 선택되잖아요. 근데 에러C 없어도 사실 선택이 됩니다. 예, 선택이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좀 더 코드를 줄이기 위해서 에러C 없이 쓰도록 할게요. 좋고 절대값이기 때문에 ABS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BS로 묶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예, 지금 출력이 절대값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결과를 제가 차이 diff라는 변수명에다가 담을게요. 그리고 나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소괄호 열고요. 예, 변수명 적고 예, 세 번째짜리까지 반올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 결과를 프린트로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0.047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단어 개수를 구하는 방식 조금 다르게 해보고 그리고 평균 단어 수를 구하는 것도 약간 다르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개수를 구하는 방식 우리가 df 어디 있나요? 지금 텍스트 컬럼 안에 있습니다. 똑같이 제가 큰 따옴표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tr 적고 여기서 cou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unt라는 함수를 통해서 뭐를 셀 거냐? 띄어쓰기를 세는 거죠. 띄어쓰기를 셀 수가 있는데요. 따옴표 적고 그리고 중간에 띄어쓰기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띄어쓰기를 세는 건데 우리가 띄어쓰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 문장에서 띄어쓰기를 세면은 단어 수인가요? 띄어쓰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단어의 수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띄어쓰기보다 단어의 수가 하나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통해서 셌다 라고 한다면은 플러스 1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셀 수가 있습니다. 166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결과를 제가 df
단어 수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실행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샘플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 결과를 보면은 단어 수가 저장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스팸과 정상의 평균 단어 수를 구할 때도 조금 다르게 작업을 해볼 건데요. 우리 이번에는 콘드 조건을 통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드 1과 콘드 2를 만들 거고요. 콘드 1은 스팸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건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가로 닫고 는 2개입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 스팸 적고요.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다 콘드 2 조건에서는 햄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개를 구할 건데요. 하나는 스팸의 평균 단어 수와 두 번째는 정상 메시지의 평균 단어 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M1과 M2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할게요. df 여기서 조건 콘드 1을 넣어야 되겠죠. 콘드 1을 넣고요. 여기서 단어수 그리고 우린 단어수에 뭐를 구하고 있나요? 평균을 구하고 있습니다. 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고 2로 변경을 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M1과 M2의 차이를 구하면 됩니다. 제가 실행해보면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ABS로 절대값으로 묶어주면은 양수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결과를 제가 diff라고 변수명을 정하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제가 소수점을 반올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iff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로 묶고요.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풀이 방식이 좀 더 단순해요. 단순한데 두 번째 풀이 방식 같은 경우는 약간 실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콘드 1, 2, M1, 2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막 코드 작성하다 보면요. 이거를 11로 적거나 막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추천하는 방식은 그룹 파일 쓰는 걸 추천하는데 좀 헷갈린다 라고 한다면 좀 더 단순하게 조건 적고요. 그 조건에 해당하는 컬럼의 평균을 구해서 그 값의 차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형 1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작업형 2유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 10회 작업형 2유형 같은 경우는 이전의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었다는 전제 조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완전히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굉장히 제가 오랜 시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이 형태라든지 유형을 알고 계신다라는 조건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작업형 2유형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된 학습용 데이터는 서울시 각 시군구별 건물 및 시설 현황 데이터라고 합니다.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해서 총가스 사용량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을 평가용 데이터에 적용해서 총가스 사용량을 예측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가스 사용량 또는 매출액, 수량 이런 것들은 회기 문제에 좀 더 가깝습니다.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 분류 문제로 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100보다 크냐 작냐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량요. 그렇기 때문에 회기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좀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측 결과는 RMSE, 여기 평가 지표가 나왔네요. 평가 지표를 보니까 회기 문제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 지표를 잘 모르더라도 여기 E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RMSE 또는 MAE, MSE, RMSLE 라고 붙어 있는 이 에러가 붙어 있는 거는요. 회기 평가 지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겟 변수는 일부 값이 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결측치를 대체한 값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 결측치라는 부분이 작업형 2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처리가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0을
처리를 하던 하지 않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40점 맞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더라도 40점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고요. 제 풀이에서는 이 부분을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0을 그대로 둔 상태로 작업을 한 결과를 보고, 또 하나는 0을 삭제하고 처리한 결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 어떤 분은 0을 그대로 뒀고요. 어떤 분은 0을 삭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0 데이터가 있는 행 자체를 삭제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부 값으로 대체를 하기도 했었는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영향이 있었다면은 좀 논란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0에 대해서 좀 더 테스트에 0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그런 정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었겠지만은 최종적으로 결과를 받아보니 이 0을 처리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같았습니다. CSV 파일명은 result.csv고요. 그리고 예측한 컬럼명은 pred 하나만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자, 쭉 내려와서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예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컬럼이 하나 있고요. 그 컬럼명은 pred이고, 그리고 회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치 값들이 있는데 지금 예시는 정수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은 소수점이 붙게 되거든요. 그거 처리 없이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수점 여러분들이 삭제하시더라도 이 RMSE 평가 지표에 넣게 되면은 또 소수점이 나오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정의부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RMS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해야 된 타겟은 총 가스 사용량입니다. 최종 파일은 result.csv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컬럼은 한 개, 프레드라는 컬럼명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까지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데이터를 살펴보기 위해서 shape과 그리고 head와 info 그리고 유니크 수 그리고 결측치 그리고 타겟의 기술 통계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 꼭 살펴봐야 되냐,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냐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도 계신데 살펴보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이해하고 풀기 위해서 혹시나 이전과 좀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살펴보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먼저 데이터 크기, 쉐입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트레인 같은 경우는 컬럼이 6개고요. 테스트는 타겟 컬럼이 그러니까 총 가스 사용량이 없기 때문에 5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대략 트레인이 한 2배 정도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오브젝트 형태도 있고 그리고 숫자 형태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가스 사용량은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사실 요 인포만 보더라도 지금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있는데 결측치는 없어요. 문제에서도 이 총가스 사용량만 결측치가 있는데 그 값은 0으로 처리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측치 전혀 없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C99명이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이게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21개가 있네요. 21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동일합니다.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뭐 또 특별한 처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결측치도 둘 다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타겟, 그러니까 총가스 사용량의 기술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13,000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중앙값을 확인해 보니 만이 조금 넘네요. 지금 0보다는 맥스에 훨씬 더 가깝죠.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값들이 대략적으로 한 9,000에서 13,000 사이에 거의 다 몰려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숫자만 보고 처음에 이해하기 조금 힘들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같은 경우는 시각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각화를
콜앱에서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트레인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여기서 타겟은 총가스 사용량입니다. 여기서 .hist를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에서 8000에서 한 13000 사이에 데이터가 다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런 형태의 그래프일 때 지금 보시면은 50에서 맥스 사이에 값들이 거의 다 몰려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선 시각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봤고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필요한데 가장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전처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총가스 사용량을 별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드 인코딩 pd.getDummies를 통해서 트레인과 테스트 각각 원하드 인코딩을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인코딩 전과 후에 쉐입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인의 쉐입과 그리고 테스트의 쉐입을 확인하면서 인코딩을 진행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트레인과 테스트의 크기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것들이 같은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겟을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둘 다 컬럼의 수는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검증 데이터를 분리했고요. 지금 트레인과 타겟을 넣었고 검증 데이터는 20%만 분리를 했고 랜덤 스테이트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0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랜덤적인 부분을 좀 고정하기 위한 용도고요. 그래서 지금 XTR, X 밸리데이션, YTR 그리고 Y 밸리데이션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모델을 두 개를 쓸 건데요. 먼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써서 결과값을 보고 평가 지표로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라이트 GBM 통해서 또 평가 지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둘 중에 괜찮은 모델을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파일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한 결과 지금 진행 중인데요. 돌고 있는데 출력된 결과를 보니까 쉐입이 나오죠. 처음에 컬럼 수가 5였는데 우리가 원하드 인코딩을 하고 나니까 각각 25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서 지금 결과를 살펴보니 MAE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적었네. RMSE죠. RMSE 결과를 보니까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960이고요. 그리고 라이트 GBM 같은 경우는 1064예요. 여러분 에러는요. 작은 값이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나요? 이때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랜덤 포레스트는 RF고요. 그리고 라이트 GBM은 LG라는 변수명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rf.predict을 최종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측된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pd.dataFrame 소괄호 열고 안에 딕셔너리 형태로 넣었는데 이 코드가 좀 어색하다면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 프레드는 컬럼명이고요. 이 프레드는 변수명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과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실행하더라도 데이터를 분리할 때도 랜덤 스테이트 고정시켜놨고 이 모델에서도 각각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풀었을 때 40점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0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 처리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총가스 사용량이 0인 값들만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인을 제거했으니까 테스트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트레인에는
총가스 사용량이라는 컬럼이 있는데요. 테스트 얘는 총가스 사용량이라는 컬럼이 없고, 만약에 이 컬럼이 타겟이 아니라 일반 컬럼 피처라고 했을 때도 절대로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서요,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문제로 올라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개의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임의로 삭제하고 나는 7개만 제출할게요 라고 한다면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빵점 처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테스트 데이터의 행은 삭제를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트레인만 제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결 표시 같은 경우는 0이 아닌, 그러니까 이 조건, 지금 0인 케이스를 조건으로 달았잖아요. 물결 표시를 적게 되면은 0이 아닌 데이터만 트레인으로 정리를 시킨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래도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석 처리를 잠깐 할게요. 추석 처리를 쭉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추석 처리를 잠시 하고, 그리고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 콘드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잠깐 삭제를 할게요. 실행 한번 시켜서 결과를 보면은 지금 0인, 타겟이 0인 결과들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0이죠. 총가스 사용량이 다 0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결 표시를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0이 아닌 결과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이 아닌 결과만 어떻게 해요? 트레인이라는 변수에 다시 저장을 시켰기 때문에 0으로 된 것은 제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아까 좀 전에 제가 수정했는데 이 부분 좀 바꾸겠습니다. RMS로 바꾸고, 그리고 포맷을 좀 똑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줄만 좀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에러가 발생했네요. 제가 뭔가 수정하면서 에러가 발생했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이 부분 물결 표시 빼먹었네요. 결과를 보면은 673, 741입니다. 자, 위쪽의 검증 데이터보다 훨씬 더 숫자가 작아졌어요. 0인 데이터 이상치들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두 모델로 예측을 했을 때 랜덤 포레스트가 숫자가 더 작은 거는 동일하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RF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그리고 CSV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형 1을 풀 수가 있었고, 이번에는 결측치가 나오는 듯 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뭐 결측치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처리가 된 데이터여가지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업형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작업형 3번 같은 경우는 두 문제가 있고 그 두 문제에서 각각 소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작업형 3 같은 경우는요. 10회에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된 유형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예시 문제가 작업형 3이 10회 있기 전에 갑작스럽게 어려운 예시 문제로 저희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함수가 없는 것까지 수식을 통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예시 문제를 출제를 해주면서 굉장히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로지스틱 회귀와 그리고 회귀 문제 두 문제 평이한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업형 3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에서 소문제가 3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공된 데이터는 직원의 나이, 연봉, 근무 특성 등에 따른 이직 여부에 관한 자료라고 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제시된 소문항을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직 여부, 그리고 나이, 연봉, 초과 근무 여부가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를 적합한 후에 P밸류가 0.05보다 작은 변수의 회귀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절편항, 상수항 또는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독립 변수는 나이, 연봉, 근무고요. 그리고 이직 여부가 지금 종속 변수로 볼 수가 있겠네요.
로지스틱 회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먼저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츠 모델즈 안에 있고요. 여기 포뮬라 그리고 API를 통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import logit으로 로짓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지금 독립 변수 데이터를 한번 샘플 한번 볼까요? 잠깐 주석 처리하고 데이터 샘플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실행을 시켜서 살펴보면은 제가 프린트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뒤에 라이브러리 호출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출력이 안 됐네요. 지금 변수가 4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속 변수 먼저 적고요. 그리고 물결 표시 주석은 뺄게요. age 적고 플러스 인컴 적고 플러스 그리고 오버타임 이렇게 적을 거고요. 이게 포뮬러거든요. 이 포뮬러는 문자 10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따옴표로 감싸 주시고요. 혹시나 포뮬러가 너무 길다라고 한다면은 이 값을 변수로 뽑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f라고 적을게요. f는 이렇게 적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변수명을 작성을 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편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냥 안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사를 하고 그리고 안쪽에다 넣을게요. 데이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가 df라는 변수에다 불러왔어요. 그래서 df를 적고요. 그리고 fit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통계에서는 이거 적합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적합시킨다 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형 2에서는 학습이라는 트레인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요. 통계에서는 적합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었고 이 만든 모델을 제가 모델이라는 변수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모델.점 서머리를 출력하면 됩니다. 웬만한 것은 서머리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이 코드는 지울게요. 지우고 출력을 해보면은 서머리 결과가 나왔고요. 문제가 뭐였나요? p-value가 0.05보다 작은 변수의 회귀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0.05보다 작은 거 인터셉터는 절편항,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하라고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0.05보다 작은 거 지금 age는 크고요. 오버타임도 크네요. 인컴만 0.000 뭔가 더 있겠죠. 요 값만 지금 작고 이 p-value 작은 것에 0.05보다 작은 것의 회귀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0.0015 자, 이게 정답이네요. 마이너스 0.15인데 반올림 있나요? 반올림 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0.002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값까지 출력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모델 파람즈 여기다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출력할 것은 인컴이죠. 인컴 적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전체 값이 출력이 되거든요. 여기서 라운드 함수 통해 가지고 반올림하면 되겠네요. 라운드 적고 소괄호 열고요. 소수 몇째 자리까지인가요? 세 번째까지 출력하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0.00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자료용 출력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프린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환경에서도 프린트는 반드시 작성해야지 출력이 됩니다. 출력된 결과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0.00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주석으로 적어 놓을게요. 정답 마이너스 0.002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1 증가할 때 이직할 오즈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즈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numpy 함수가 필요합니다. numpy import numpy를 적고요. as np 우리가 판다스 적을 때 판다스 as 뭐 적나요? 판다스 위에 보시면은 pd 적잖아요. 이것처럼 numpy는 np로 호출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즈비는요 np.exp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요. 1 증가할 때이기 때문에 그냥 모델. 파람즈에서 우리가 컬럼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 age죠. 출력하면은 0.99559네요. 반올림하면은 0.9962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반올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결과를
그대로 반올림 해도 되는데 변수에다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담고 그리고 나서 라운드 result 적고요. 그리고 세 번째까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996 나온 거 확인했고 제가 프린트 문으로 감싸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0.996입니다. 정답 0.996 나왔고 세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직원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모델을 이용하여 이직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pd. 데이터 프레임 D랑 F는 대문자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괄호 열고 닫고인데요. 우리 컬럼명이 뭐죠? age 적고 그리고 난 다음에 콜론 값은 40이고요. 콤마 요거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할게요. 요런 형태로 입력을 두 번 더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인컴 적고요. 4,500이네요. 4,500 적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버타임 적고 1을 적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새로운 데이터는 제가 그냥 new라는 변수명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에서 지금 모델 만들 때 학습 적합을 이미 시켜놨기 때문에 예측만 하면 되거든요. 예측하는 방법은 모델점 위에서 우리가 모델이라는 변수에 넣었기 때문에 제가 모델을 쓰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변수명이 혹시나 여러분 m으로 적었다 그럼 m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모델점 predict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predict 함수 안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new를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로지스틱 회귀 모델 로짓 같은 경우는요. 확률 값을 기본적으로 출력을 합니다. 0.696917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이 결과를 pred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변수명입니다. pred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 3번으로 고치고 반올림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라운드 pred 3 적고 프린트 함수까지 같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게 되면은 0.697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자료형이 조금 이상하게 보인다. 시리즈 형태로 지금 나와서 그렇거든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넣어서 시리즈 형태로 지금 출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값만 정확하게 출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0으로 선택을 해주시면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로지스틱 회귀 관련해서 세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작업형 3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소문제로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공된 데이터는 건물 특성과 난방 부하에 관한 자료라고 합니다.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제시된 소문항에 대해서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제공된 데이터는 종속 변수와 그리고 독립 변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독립 변수를 포함한 회귀 모형을 적합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절편을 제외한 상수항을 제외한 회귀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데이터를 불러온 코드는 작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회귀 모델을 수행하기 위해서 코드를 미리 좀 적어놨습니다. 타이핑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좀 작성해놨으니까 이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OLS 함수를 불러왔고요. OLS 함수에서 지금 종속 변수 그리고 독립 변수들을 작성을 했고요. 데이터는 어떤 변수에 저장되어 있나요? df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것을 적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합한 결과를 모델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잘 되었고 지금 적합한 결과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ummary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OLS의 회귀 분석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상수항, 절편은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건 빼고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더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정확하게 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소수 넷째 자리 끝이 아니고 다섯 번째 자리가 있는데 이 값들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개나 더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더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델.점 파람즈를 통해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람즈에서 점 sum 하게 되면은 모든 회귀 개수를 더하는 거예요. 제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뭐 38.635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냐면은 상수항까지 다 더해졌기 때문에 38점이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결과는 첫 번째 상수항은 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덱스 번호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번호가 첫 번째가 0이거든요. 1번부터 끝까지만 썸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실행을 다시 해보면은 0.253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결과를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esult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제가 반올림을 하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0.25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프린트 함수로 감싸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254입니다.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유의한 변수만 사용하여 회귀 분석을 다시 수행하고 R제곱, 그러니까 결정 계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에서 유의한 변수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0.05보다 큰 게 where이네요. 이 값만 빼고 나머지 값들은, 독립 변수들은 그대로 넣어서 회귀 분석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코드를 제가 복사를 좀 해올게요. 복사해오고 독립 변수 하나만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지 않은 결과만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나서 제가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model.summary를 다시 적고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R 스퀘어드, R 제곱이 여기 0.754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결과 값을 여러분들이 그냥 정답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0.754. 혹시나 문제에서 수정된 R 스퀘어 또는 수정된 R 제곱 결정 개수를 묻는다고 하신다면은 이 두 번째 적힌 값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소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건물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2-2 문제에서 사용한 모델을 이용하여 난방 부하를 예측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했던 이 모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는 미리 조금 코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new라는 변수에다가 넣었고요. 그리고 예측값만 우리가 예측하면 되는데 model.predict를 통해서 예측하는 거고요. 여기에 new라고 적으면 되고, 이 결과, 예측된 결과 값은 제가 pred라는 변수에다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pred를 한번 출력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79.611549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요. 라운드 적고, 그리고 반올림 3 적고요. 그리고 값만 출력하기 위해서는 그냥 0, 이거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안 적으셔도 되는데 제가 값만 출력하기 위해서 0을 적었고, 이것을 제가 프린트 함수로 감싸도록 할게요. 출력한 결과를 보면 79.612가 나왔네요. 정답은 정답 79.612가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형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